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페예노르트와 네이메헌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1부 2위 승패승승패입니다. 네이메헌의 공격성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압박으로 상대를 올가매어버리고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아내는 면모는 페예노르트가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력전에서도 18골을 넣고 있는 히메네즈가 있는 페예노르트가 밀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력은 네이메헌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결국 수비면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이메헌 네덜란드 1부 8위 패승승승승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력에서는 아약스나 알크마르를 상대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돌적인 특성이 라인 간격 유지에 문제를 드러내게 하면서 안정성이라는 점에서는 꽤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중입니다. 페예노르트를 상대로 득점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편이나 결국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수비에서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두 팀이 서로 화력전에서는 서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압박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는데 능한 페예노르트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페예노르트의 승리와 오버 3.5 양상을 예상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잉글랜드 1부 8위 무패승패승입니다. 위건에게 이기면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33개의 슈팅을 기록했음에도 공격진이 넣은 골은 하나도 없었고 브루노의 프리킥과 수비수 달로트의 골로 겨우 3부 리그 팀을 제압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토트넘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데 필요한 기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력이 이 모양이라면 속공 상황에서의 득점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토트넘의 강한 압박에 전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 잉글랜드 1부 5위 승승패승승입니다. 드라구신과 베르너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마쳤습니다. 물론 베르너가 EPL에서는 실패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가능한 전력일 것입니다. 맨유가 올 시즌 압박을 만나면 상당히 고전하기 때문에 득점력은 몰라도 토트넘이 기세를 잡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로메로의 회복 속도가 빨라서 맨유전에는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고 반더벤은 지난 벌리전 벤치에 앉으면서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맨유의 공격진 결정력이 심각해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결정력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토트넘 전방의 보강으로 압박에 맨유가 상당히 휘둘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기존 주전인 두 선수가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좋은 소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변수라면 베르너가 EPL에서 보여준 좋지 못했던 득점력 정도일 것입니다.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멘헨글라트바흐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헨글라트바흐 독일 1부 12위 승패무패승입니다. 득점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리그 상위권 수준이나 강점을 가지는 홈에서도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상대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 편이지만 돌아들어가는 선수에 대한 포착 능력은 냉정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오히려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성에 당하면서 멘헨글라트바흐의 득점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독일 1부 3위 승무패승승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기라시의 네이션스컵 차출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운다프도 제 몫을 해주고 있으며 측면의 피리이도 적절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라시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기라시가 막혀도 슈투트가르트가 골을 기록할 수 있는 루트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높은 공격성 때문에 멘헨글라트바흐에게는 실점을 늘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으로 바꾼 멘헨글라트바흐인데 슈투트가르트가 이런 유형의 팀에게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멘헨글라트바흐의 수비력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멘헨글라트바흐가 슈투트가르트에게 무득점으로 묶인 경우는 적었지만 결국 수비가 발목을 잡은 경우는 흔했습니다. 오버 3.5 양상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슈투트가르트가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피파 랭킹 21위 승승승무승입니다. 자국 내 사정이 유일한 변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전력 내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대세입니다. 물론 아즈문이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합류했다는 것이 그나마 변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타레미가 공격에서의 본체라는 점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일 정도입니다.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108위 승승패무패입니다. 팔레스타인은 UAE와 이란을 상대로는 최대한 비기기 작전으로 나서고 홍콩과의 경기에서 승부를 볼 것입니다. 일단 전원이 수비를 하는 것으로 플랜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낮은 라인을 구축한 팀을 상대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득점을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극단적인 수비라는 전술이 확실한 이란 상대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리는 팀들을 상대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오히려 득점력 부족 때문에 최근 두 대회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란을 상대로도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이란이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1부 1위 승승승승승입니다. 20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리그에서 벨링엄의 개인 기량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등 지난 시즌 수페르코파에서의 굴욕을 어느 정도는 만회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10골 중 5골을 수비진이 기록했을 정도로 비니시우스나 호셀로, 호드리고의 폼이 모두 좋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벨링엄도 최근에는 왼쪽에서 활동하는 반경이 늘어나면서 시즌 초만큼의 득점 생산력은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1부 3위 승패승승승입니다. 경기력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물론 경기 막판에 골을 넣어서 승부를 가져오는 저력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미리 승부를 가져오지 못하는 모습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레알을 상대로 우세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우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뎁스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비 감독이 압박 강도를 올리는 것은 좋지만 이를 중원이 모두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바르셀로나의 중원 상황이 제법 나빠진 상황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우세한 흐름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 자체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들의 폼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엘클라시코지만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상황일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